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ADR 발행 추진 설이죠. 이게 나오자 이제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오늘 좋았다고 합니다. 오늘장 막판 엄청난 수급을 빨아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후 1시 기점으로 올라가더니 3시에는 주가를 더 올리면서 와, 오늘 2시간 만에 6%를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그 시점부터 SK 하이닉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ADR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발행되면은 미국에서 거래가 되고 마이크론의 밸류까지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오늘 아주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ADR, 금산분리법, HBM4 램프업 시기를 늦춘다라는 소식 등이 오늘 HBM 소식은 오늘 SK하이닉스 소식들 되게 많았습니다. 먼저 금산분리법. 요거 이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이 족쇄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HBM4 램프업 딜레이. 요 문구만 보시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겨서 HBM4 늦게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엔비디아의 루빈 이게 생각보다 이제 TSMC 코어스 쪽에서 뭔가 진척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 파악 후에 투입하는 것도 좋다라는 쪽으로 좋은 해석이 좀 나오면서 하이닉스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변영희 대표님, 네. 오늘 막판에 SK 하이닉스의 수급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가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는 좀 달라지냐? 이겁니까? 네, 일단 오늘 오후장 한 3시를 좀 기점으로 해서 SK 하이닉스가 약보권에서 강한 네. 흐름을 좀 반영시키면서 좀 애프터마켓에서도 거의 뭐 6%대, 한 5.5% 후반에 좀 마감을 좀 했는데 일단 미국의 ADR 발행설이 일단 수급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기조를 보면 일단 뭐 구글의 TPU 7세대 전환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로 좀 상당한 좀 기여가 좀 됐었고 여기 대해서 엔비디아의 어떤 독주 체제가 좀 균열이 예상된다는 우려감들 이런 노이즈가 전체적으로 수급 동조와 함께 좀 이루어지면서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을 때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수급 기조에서는 외인의 어떤 매도세가 삼성전자는 12월 들어서 좀 진정세를 보인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아직까지 외인을 중심으로 한 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부분들이 수급의 어떤 정체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최근에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 제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일단 영업이익이 실적 추정치 하단이 14조 4천억, 상단이 18조 1천억까지 좀 제시가 좀 됐고요. 내년도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는 굉장히 좀 높게 좀 제시가 됐는데 일단 매출액 기준의 상단이 149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93조 8천억까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추정치 50조에서 70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크게 증가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이게 90조라는 것은 뭐 거의 올해 매출액의 거의 2배 이상을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 기조이기 때문에 명확한 실적 사이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4분기 실적 기조와 함께 명확한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다. 네. 더군다나 HBM의 전체적인 어떤 수요 시장 70%를 좀 독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범용 메모리 특히나 디램 가격에 대한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인 효과들보다는 다소 좀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증인 모멘텀 관점에서 SK하이닉스의 이 판단 기준은 저는 이제부터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 대한 어떤 이 고평가 그런 논란들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하이닉스 이제는 좀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이닉스 가격 전략 한번 우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변영희 대표님? 예, 지금 최근 기준에서 11월 11일 주가가 64만 6천 원이었는데 일단 단발성 기준에서는 뭐 ADR에 관련된 발행은 뭐 현재는 뭐 설로 좀 국한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수급적인 어떤 기대 효과와 좀 맞물리면서 이번 주에 뭐 일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좀 있죠. 이런 것들이 AI 관련된 거품론을 크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좀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 한 68만 원까지에 대한 목표가 수립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요. 손절가 4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나온 것보다 목표가를 좀 더 높게 불러주셨어요. 68만 원까지 SK하이닉스.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의견 전해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 2차전지 열풍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장을 뒤흔든 초강세 랠리 다시 시작될까요? 오늘 에코프로도 급등의 요인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건 한 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닥, 대장,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이 갈무리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가 그 뒤에 바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만큼의 낙수 효과, 패시브 자금에 대한 에코프로 기대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두 번째는 오늘 하나증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튬과 코발트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하면서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리고 ESS 내러티브도 아직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거기에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도 있고요. 부담 없는 가격이지 않냐라는 이런 포인트들이 모여서 오늘 에코프로가 엄청난 급등세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화정 과장님, 네. 10월은 급등했었고 11월은 쉬어갔고 12월 됐습니다. 다시 좀 달릴 준비를 한다고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제 말씀하셨던 두세 가지 요인도 있었고 이제 에코프로 비엔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올해 2월 달에 철회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요건은 충족되어 있습니다. 뭐 자본금이나 상장 주식 수나 그리고 이제 일반 주주 비율도 감안했을 때 이제 상장 조건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이제 철회했던 거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추후에 실적을 검토한 이후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한다라고 했죠. 에코프로 BM의 지분 40%가 이제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 확대가 이제 늘어나겠죠.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복합적인 오늘 알테오진이 나오게 되면서 에코프로 BM도 이제 이전 상장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코발트 가격도 빠르게 이제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탄산 리튬 가격도 오늘 95,000위안까지 찍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10만 원을 뚫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존에 만약 오늘 이제 9만 위안이면 보통 내년 2월쯤에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5만 위안 초반에서 거의 한 8만 위안, 9만 위안까지 올라왔었다라면 3분기보다 사실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예. 그런 효과가 나올 걸로 보이고는 있는데 최근에 올라왔던 이슈들이 결국 ESS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실제로 LG 엔솔이 올해까지 17% 정도 비중인데 내년에서 시장을 한 30%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AI 쪽에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보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붙습니다.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하기에는 사실 약해요. 결국에 차세대 배터리가 들어가줘야 이제 장시간 가동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붙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2차 전지에 우리가 뭐 전기차 쪽으로만 이제 분위기가 타왔더라면 AI 플러스 거기 이제 차세대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하게 됐을 때 성장 동력까지 복합적으로 좀 섞이는 부분이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쪽도 좋긴 하겠지만은 양극재가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분위기를 그대로 탈 수 있는 흐름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LNF나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엔 같은 양극재 업체를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재 업체를 보자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뭐 탑픽 하나만 뽑아보죠. 예, 뭐 에코프로는 사실 오늘 좀 지금도 21% 오르니까 부담스러워서 전 딱 이 가격대에서 LNF가 가장 좀 유망하지 않을까. 3분기 때 대략 한 21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는 특히 오늘 LG 엔솔 계약 금액이 나왔는데 이거 2년간 치면은 대략 수주 잔고가 대략 25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LNF 같은 경우는 LG 엔솔향 이제 수주 잔고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더 빠르게 레버리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LNF가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NF 탑픽까지 저희가 좁혀서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한 종목 Y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전환 무시당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급등 랠리.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 종전환을 보냈는데 우리 용어로 익십당했다라고 하죠.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걸 지금 젤렌스키가 보지 않아서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주춤하지 않았냐. 방산주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조방원 흐름도 좀 지지부진하다가 12월부터는 묘하게 차트를 들어 올리는 종목들도 몇몇 나타나면서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뭐 중국도
중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서 레이더 조사를 하는 등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근처에서 좀 불거지고 있다는 게 좀 불안합니다. 자, 일단 방산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방산주 다시 좀 흐름을 잡아가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은 아직은 그래도 오히려 올해는 이익 확정이 났으니까 네. 해 지나서 보자가 더 나은 관점이 될까요? 방산주가 공교롭게도 3분기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봤을 때 일단 11월 중순 이후부터 외인의 매도세가 좀 가장 크게 반영되지 않았나. 특히 뭐 방산주에만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조선과 원전 섹터도 좀 비슷한 유형의 흐름도 좀 나왔는데 일단 방산주의 이 최근 조정은 외인의 매도세도 있었지만 일부적으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기 대감들이 뭐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됐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3분기에 신규 수출 성과가 다소 좀 부재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이벤트가 부재했던 부분들이 방산주들의 선별적인 움직임들을 다소 좀 정체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일단 중요한 건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가 이번 4분기에도 오히려 이익 확장치가 더 증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폴란드양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의 공급량들이 3분기 대비해서 크게 좀 증가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OPM 기준에서 한 25% 정도에 대한 기대 효과들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3분기 한 17%대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내년도에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뭐 신규 수출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인데 이 부분은 중동과 유럽향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아질 수 있겠고요. 이 부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천무, 그다음에 뭐 로마니아가 레드백 장갑차에 관련된 도입 부분들을 좀 검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5조 원 규모의 수주 성과가 현실화가 좀 된다면 선별적인 움직임 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치 반영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수주 이야기 중심적으로 좀 해주셨는데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방산주의 오늘 흐름은 좀 영향은 좀 이때 그렇게 지금 밀접하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예, 뭐 초기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더 확대 해석할 이유는 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된다고 해서 또는 뭐 주변 국가들에 대한 무력 도발이 확대되지 않는다. 뭐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는 어떤 이점도 좀 있겠지만 네. 기조를 보면 뭐 글로벌 군비 증강에 대한 기조가 향후 5년간은 점진적으로 한 연간 한 1.5%에서 한 2% 정도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충분히 지상무기 도입에 대한 어떤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럽향 비중 관점에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바이 네 번째 종목입니다. 몸값을 더 키우겠다. 알테오젠 이제 코스피로 이사 갑니다. 오늘 오전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결정됐습니다. 이제 내년 1분기에 알테오젠 이전하게 됩니다. 대략 한 코스피 시총 한 27위에서 28위 요 사이 정도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코스피다 보니까 그에 따른 패시브 자금 기대할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앞으로 잘 들어올까를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근데 또 불거진 이 머커와 할로자임 분쟁이 주가의 노이즈로 작용되는 건 이제 그래서 끝이 난 건지 투자자들에게 이 두 가지 정도 좀 숙제를 안겨줬습니다. 이화정 과장님, 근데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가 할로자임 목표가를 하향하지 않았습니까?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노이즈 해소되어 가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사실 뭐 만약에 독일에서도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독일 시장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네. 키트루가 연간 한 45조, 50조를 감안을 하더라도 실제로 독일에서 키트루다 판매 비중이 거의 한 2조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만약에 50% SC 전환율을 하고 5% 로열티를 하더라도 500억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7년을 감안을 하더라도 1조 매출을 감안하게 되면 사실 독일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쪽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영국은 이제 두 건에 대해서는 이미 철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독일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 내년 한 8월쯤이나 좀 볼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물론 오늘 이제 임시 주총이 열렸죠. 이제 주총에서 이제 박순재 대표도
또 얘기를 해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강한 상승 흐름이 안 나왔다는 거는 결국 이게 올해 초 4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엔다제 관련해서 머크와 이런 할로자임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결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기술 이전 나오면서 그게 이제 우려를 불씨시켜줬죠. 결국에는 과연 이번 연내에 나올 수 있는 뭐 기술 이전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전태현 부사장은 연내라고 얘기를 했고 박순재 대표는 1, 2주 안에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중 항체 쪽도 얘기를 해왔다는 거는 뭐 GSK 수도 있고 릴리도 있고 그리고 로슈도 이미 지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액에 대해서 좀 금액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요즘 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에 감안을 했을 때 이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좀 하락분에 대한 분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4월에 봤던 게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위기는 또 기회로 삼아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과 이 4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변영인 대표, 이화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